여러분들 취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판촉 행사를 할 정도가 된 겁니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조선일보가 판촉을 해야 될 정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동안 쉬쉬쉬 하던 여러분들 조선일보의 위기가 판촉을 해야 될 정도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를 보게 되면은 하단에 1920년에 여러분 조선일보가 창간을 했네요. 하단에 창간 105주년 기념 독자께 순금 감사패와 1,500개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제 눈이 번쩍 띄었죠. 아니 조선일보가 경품 대잔치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처했구나. 어려운 것은 알았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창간기념 순금 감사패 정정 독자께 1,505개 상품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독 인정 완료한 독자도 모두 이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조선일보의 종사자들이 듣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조선일보는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거죠. 조선의 역할이나 조선의 위상이 그동안 좀 대단했고 조선일보가 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부정선거에 철두철미하게 5년 동안 침묵했고 두 번의 탄핵 정부에서 모두 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조선일보가 열혈 여러분들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이 완전히 내려앉는데 주저앉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일선 기자뿐만 아니고 고위층이나 주필 주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역할을 한 거죠.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빠진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이 경품 잔치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름 힘든 겁니다. 조선닷컴에서 독자 인정을 거친 독자는 모두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장기 구독한 분 중 20분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실명 각인한 감사패를 정정합니다. 현재 본지를 구독 중인 모두 독자분들에게 LA 꽃갈비살 1kg, 롯데 시네마 영화 관람권 1인 2매,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등 선물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협찬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요. 내부에 좀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천하의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껌 장사도 아니고 샴푸 장사도 아닌데 경품 대잔치를 해야 되냐,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경품 대잔치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품이 뭐가 있냐 이렇게 보니까 뭐 먹음직스러운 LA 꽃갈비살도 있고 롯데 시네마 영화 관람권도 있고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러분들 관람권도 있고 그렇게 된 거죠. 이거는 협찬 받았을 거고 이것도 협찬 받았을 거고 이것도 협찬 받았겠죠. 뭐.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뭐 그렇게 비용 안 들이고 105주년 기념 경품 대잔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뭐 1분만 드리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3월 10일 날 수요일 날 마감해 3월 17일 날 월요일 날 당첨자 발표한다니까. 그래서 여기 봅니까.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 가지고 이 경품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함께한 105년 순금 이벤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 제작한 순금 감사패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매일 선착순으로 대한민국 주류대상 박람회 초청권도 정정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도하는 것은 기사거리가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상당히 구독자 탈출이 절독 현상이 그냥 위기 수준 정도가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추측되네요. 본인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대한민국 주류 대상 박람회 초청권도 여러분 제공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일보가 경품 잔치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다. 그럼 그동안 여러 차례 내보냈던 공병호 tv의 조선일보 구독자 절독 릴레이 그런 현상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체 여러분 딴 이야기 하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들 한국의 보통 사람들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 말을 국회의원들이 들어줍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줍니까?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들어줍니까? 국민들의 그 억울한 선거를 빼앗긴 그 여러분들 아픔을 판사들이 들어줍니까? 대법관들이 들어줍니까? 그 잘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들어줍니까? 국민들이 여러분들 투표권을 빼앗겼다고 그렇게 5년 동안 아우성을 치도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지켜줍니까? 그거를 여러분 경찰들이 나서서 국민들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대한민국의 조선일보가 그걸 들어줍니까? 동아일보가 들어줍니까? 중앙일보가 들어줍니까? 폐일은하고 제가 대한민국은 그냥 국민들이 고아가 돼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고아가 돼버린 겁니다. 고아가. 아무도 뭡니까? 세금 갖고 여러분들 사는 사람들이 국민들 요구를 들어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쌩 까고 너희들은 세금이나 내는 기계가 되고 그냥 정치는 우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단에 의견을 한 80여 분이 남겼는데 그 의견들이 구구절절이 뭡니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상당 부분을 할애 가지고 세상에 양식 있는 보통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조선일보에 대해서 뭐라고 하소연하는지 나라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런 부러졌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번 뭡니까? 김창균 씨의 여러분들 칼럼이나 무슨 이런 사람 칼럼보다 100배 나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뭐를 누가 보겠습니까? 아직도 반성하려면 멀었습니다. 30년 사무실에서 구독하고 봤지만 지난 15일에 절도한 거 후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순금 감사표로 독자들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조선일보 논조를 보면 보수 진영의 기수는 어디로 가고 허접한 쓰레기 기사가 넘쳐납니다. 탄핵 정국에 10만 독자들이 등을 돌려서 절독한 현실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조선일보 사옥 창문 너머로 50만 우익 보수 국민들이 탄핵 저지를 위해 부러지는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절규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역부로 읽으셔도 되겠지만 내가 여러분들 이 댓글을 보고 야 참 한국의 보통 국민들 보통 시민들이 이 억울한 심정을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어가 여러분들 댓글을 남긴 겁니다. 순금 감사표 준다에 우리가 구독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그래도 당신들이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당신들 역할 사실을 보도해 달라는 그것조차도 안 들어주니 내가 왜 신문을 봐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CNN이 한때 잘 나가다가 좌파를 지향해 지금 전성기에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조선일보 문화 경제는 좋은데 논설은 좌파로 가는 것 같습니다. 좌파는 유행이 지났습니다. 찬란한 도시 샌프란시스코와 홍콩이 엉망이 되는 것은 좌파로 갔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105주년을 축하하며 25년 독자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파 논조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긴 논설보다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진실되고. 제가 조선일보 45년 애독자입니다. 105주년 축하합니다. 독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이 옛날에는 보수 쪽 사설과 기사를 많이 써서 좌파에서 엄청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지 요즘 신문을 보면 중간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좌파 언론도 중간을 지향하는지 궁금합니다. 좌파 언론이 좌편향된 보도를 하고 조선일보가 중간에 있다면 대한민국 언론의 중심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조선이 중간을 지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독자의 대부분은 보수 우파란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독자를 외면한 여러분들 신문이 어떻게 여러분들 존립하겠습니까? 존립할 수 없는 거죠. 이 떠난 사람들은 그냥 보통 분노를 가지고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은 경품을 1000배 하더라도 이런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소고기 받아먹고 절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절독하니까 이것도 이재명 작품 아닌가 의심이 간다. 60년대 선거에서 막걸리에 고무신 주었다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논설위원과 데스크를 싹 다 자르고 본사 앞에 광화문 민심이나 똑바로 치자는 게 더 효과적이겠구만. 경품 같은 거 소용없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경품 받으려고 조선일보 받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조선일보 경품 같은 선전으로 절독한 수많은 독자를 다시 모으려 하지 말고 과거 송주필 후예들 종북 사상가를 가진 주필 기자들 모두 집으로 보내고 경품 비용을 헛짓하지 말고 정론직필 기자들 그 비용 지불해서 올바른 신문 만드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광고 부서가 여러분들 주도 안 했겠습니까? 광고 부서는 지금 애가 타는 겁니다. 주필 논설 주간 외부 기구 하나 실 때만 여러분들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십 명에 수백 명 정도 독자가 빠져나갈 겁니다. 글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분 나쁘게 글을 쓰거든요. 내가 봐도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봐도 야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쓰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창균 논설 주간 여러분들 글 보면은 오늘 실린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헌법재판소 다 결정됐으니까 시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아마 오늘 김창균 논설 주간 칼럼 보고 여러분들 또 오늘 수백 명 수천 명 여러분들 아마 절독할 겁니다. 아니 작심하고 뭡니까 해산을 말아먹기로 그냥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 그냥 꼬챙이를 가지고 마음을 그냥 매일 긁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절독 안 하겠습니까? 조선일보가 급격한 독자 감소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모양인데 감사패 준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파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됩니다. 선관위 부패 문제, 부정선거 문제 조선일보가 본격적으로 파헤쳐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5년 동안 부정선거에 입을 다문 겁니다. 저는 그냥 단호하게 부정선거를 대하는 태도는 한 사람의 정체성 전부를 드러내고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조갑제가 젊은 날 여러분들 농교로서 얼마나 날렸다는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비호하고 은폐한다는 것은 그 사람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기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인생 전체가 선거 부정을 덮는 거하고 바로 지표인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노예로 국가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범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비극기자 아픔이란 것은 선거 부정을 통해서 국민을 노예로 국가를 몰락의 길로 이끌고 있는 지배 엘리트들이 우글우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골로. 그게 안 보이냐 이야기죠.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간 다음에 그걸 보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입니다. 이 한 분 그린01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근본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으니까 경품을 100번 하더라도 사람들 안 돌아온다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양심판사가 하나가 없네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강골 검사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전부가 다 좀비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자면 국가가 침략을 당하게 되면 아마 침략군 국기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어 보시죠. 방송 중에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그걸 하라고 그렇게.
문제가 생겼네. 어이구 됐네. 방송 중에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많이 불편하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돼가는 겁니다. 민족신문 조선일보는 지저분하고 속보이게 이런 이벤트 하지 말고 계엄 탄핵 정국의 경향 한결의 자매지 같은 논조 계제로 잃었던 영혼을 되찾는 데 매진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실망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김창윤 씨 논설 주간 여러분들 그걸 보게 되면 야, 이 사람들은 조선일보 여러분들 최고 필진들은 정신 차리가 불가능했구나. 독자가 원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고 편향되지 않은 소식입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기사와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주는 사설과 논평입니다. 금과 쇠고기는 당신들끼리 먹어도 좋습니다. 석 달 전에 계엄 직후에 조선일보 기사 보고 너무나 깊이 실망했습니다. 기자들은 그때 기사와 논시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낯이 뜨거울 겁니다. 조선일보가 지금도 뭡니까? 대통령 탄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부정성을 덮어가지고 나라가 이런 북조선하고 비슷한 나라가 되는데 얼마나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작심하고 이런 조선일보를 비판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여러분들 개인적 이득이 있다고 조선일보를 여러분들 비난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찌라시로 전략한 조선일보 이런 밑밭이나 뿌리지 말고 보수적 진실 보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팩트 기사에 충실하고 있다면 이런 경품 이벤트 낚시질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여기 한 분이 뼈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급소에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조선일보를 보셨는데 왜 그만 보십니까? 그래서 내가 답했다고. 논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고 바로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독자들이 수없이 많을 거라고요. 수없이 많기 때문에 급기야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벤트를 하게 된 겁니다. 이벤트를 하면서 사람들은 더더욱 확인하겠죠. 아, 우리의 절독운동이 힘이 있구나. 우리가 큰 힘은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신문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럼 KBS도 구독료 수신료를 그냥 우리가 거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김덕숙 님께서 경품에 마음 뺏기지 말고 계속 절독해야 됩니다. 곽종근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곽종근 녹음 들어보셨습니까? 내란 해유 압박이 사실입니다. 그 아직 안 들어봐서 오늘 방송에는 포함을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든 세상이 흉흉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올바른 쪽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처하고 있는 경영상의 위기, 구독자 대탈출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좌표를 주는 거죠. 올바른 쪽에 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획책하고 있는데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뜻대로 밀어붙이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저도 예단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 사람들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한번 여러분들 신뢰라는 것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나면 참 여러분들 주워 담기가 힘듭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런 평판이나 신뢰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연약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 대한 그런 신뢰도는 어마어마하게 추락한 것 같아요. 여타 신문사에 비해서 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선일보가 좀 낮죠. 정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평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편향돼 가지고 신뢰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경품
경품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위급해진 겁니다. 이제 오늘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김창균 씨의 논술 주간글도 글을 그렇게 써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글을 쓰는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글을 쓸 때 독자들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임기 6개월 못 받고 개헌 밝히기 바란다. 6개월만 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양상훈 주필의 이런 글들은 제가 보기에는 수천 명을 정남이를 떨어뜨렸을 겁니다. 조선일보에 대한 정남이가 떨어지는데 양상훈 주필이 엄청나게 기여를 한 거죠. 제가 이 사람들이 다 제 연배입니다. 제 연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을 겁니다. 이렇게 수준 낮은 글을 쓰는 겁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 어떤 애달픈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무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냥 자기 쪼대로 이름 쓰는 겁니다. 오늘 김창균 씨 논술 주간 글도 이름 자기 쪼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박살 나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쪼대로 써봐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신문 안 본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강천석 칼럼도 그냥 대통령 물러나는 것은 여러분 기정사실하고 이제 개헌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목만 보더라도 보통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김창균 씨 칼럼, 강천석 씨 칼럼, 양상훈 씨 칼럼이 전부 다 이런 그러니까 아마 광고부에서는 죽을 맛 날 겁니다. 하루하루 이런 글이 나올 때마다 뭡니까? 수백 명씩 그냥 여러분들 나갈 거니까. 그래서 광고부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애가 다른 겁니다. 그냥 그동안 조선일보 구독을 중단하셨다면 다시금 독자님들의 목소리가 조선일보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광고부 사람들이 이야기인 겁니다. 야, 큰일 났다. 보급소가 아우성을 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방송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창간기념 순금 감사패 정전 기사가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안 다루기 너무 아까워서 일부에서 다뤘던 내용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급소가 이렇게 오래 보셨는데 왜 그만 보세요? 논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도 여기에 정신일도님은 좀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고, 매일 아침에 이런 속을 뒤집는 내가 신문을 어떻게 보겠어,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절독이 늘어나니까 경품 이벤트 같은 별짓을 다 하네. 나라 살리겠다고 절독하는 독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다. 겨우 금부치 따위로 나라를 팔아먹겠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제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티스 님이 조선 논조가 나라를 팔아먹는데 부역하는 논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오늘 홍원승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보는 식당도 안 갑니다. 광고주가 어떻게 광고 주겠습니까? 광고주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선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고주가 이런 보통 시민들인데 그 사람들이 눈치가 빠삭할 건데 이런 광고를 어떻게 주겠습니까? 광고 단가를 제대로 치주겠습니까? 안 치죠. 여기 이야기하지 않은 홍원증님 말씀처럼 조선일보 보면 식당도 안 갑니다. KK얼림이 조중동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함이 지금 이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오심까지 여러분들 적개심까지 발전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상했으면 그렇겠냐. 제가 이런 동아일보는 아예 이제 이름 안 다루지 않습니까?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방송 준비할 때도. 오늘도 이런 방송 준비하니 중앙은 안 봤습니다. 그냥 조선만 보고 여러분들 방송 준비할 게 다 차가지고 그냥 다른 신문은 보지 않는 거죠. 나라 살리겠다고 절도하는 독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다. 진심이 다 이렇게 짧은 글에 배운 사람들이 길게 쓰지 않아도 뭐죠. 조선일보를 살리려면은 좌익논설위원과 데스크를 자르고 어디서 돈 그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라는 이야기는 지워버렸습니다.
논조를 바꿔야 되죠. 금을 선물하는 감각도 완전히 중국식이네요. 정확한 팩트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자가 늘어날 겁니다. 최근에 간보기를 하다 보니 정론지라고 여기던 오래된 독자들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시장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골로 가는 겁니다. 여기 오늘 한 분께서 DL님께서 국회에서 김용빈 사무총장이 공박사 이름을 듣더니 그냥 화들짝 하던데요. 이렇게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하도 중요한 기사가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죠. 구독 취소가 많은가 봅니다. 광고까지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평소에 좀 잘했어야죠. 아니 조선일보가 어쩌다가 이런 광고나는 싸구려 신문사가 돼버렸습니까?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추락한 거죠. 경품 이벤트를 해야 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동안 워낙에 좌편향된 조선일보라서 구독자 회복이 힘들 겁니다. 그냥 미워서 그만두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천불이 나서 여러분들 그만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떠난 사람들은 영원히 아마 회복하기가 힘들 겁니다. 경품 광고같이 다른 보도도 진실되게 보도하면 구독자가 늘어날 겁니다. 창간 105년 조선일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이 편파 보도를 시작하면 좌파에서 조중동 싸잡아 비난할 때도 묵묵히 지켜둔 구독자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렇다고 좌파들이 조선일보를 구독할 리가 없습니다. 국민은 요구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도하기를. 왜곡과 편파에 탑승하는 순간 언론사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 가운데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그냥 위에서 86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통 자유애국 시민들이 갖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한 논조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분들 섭섭함 분노인 겁니다. 아무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저만 조선일보 선물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저도 조선일보라면 소년조선일보를 비롯하여 조선일보를 60년 정도 봐왔습니다. 조선일보를 안 보는 경우는 군에 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외에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조동마에게 2번이나 정지를 당하여 40일 가운데에서도 정지 해제가 풀렸는지 보다가 절개찾기를 해제를 하고 드물게 접속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본 것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조선일보 편에서 많이 이해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거 조선일보 옛날 사람을 꼰대나 정말 틀딱으로 취급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한 거죠. 구독자의 생각이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겁니다. 구독자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써달라는 게 아니고 사실을 보도해 달라는 거죠. 본인들이 보는 사실을 보도한 거지 세상에 있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10만 명 정도가 절독을 한 모양인데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네요. 논설위원님들에게 어디 논설위원님들에게 점령당한 조선일보 꼴이 한심합니다. 약을 파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경품잔치를 하네요.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논설위원들의 색깔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죠. 한국 사회에 무리를 지어 가지고 여러분들 특정 조직을 접수하는 겁니다. 순금 선물보다는 정론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105년 역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부정선거를 5년 동안 탐구를 해오지 않습니까? 탐구를 한 거죠. 연구를. 아무도 안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은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도 4.15 총선의 부정선거에 여러분들 대다수 국민들이 침묵하기로 결정한 순간 그때 이미 끝장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4.15 총선 때 부정선거에 여러분들 입을 다문 대부분 국민들과 부정선거에 부역한 대법관들, 일선 판사들, 언론들, 검사, 경찰들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요절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날부터 특이할 만큼 체제 변화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하지만 누가 여러분들 공병사를 보고 무슨 유튜브 이렇게 하는데 그냥 유튜브가 아니고 학문적 배경을 가진 유튜브인 겁니다. 글을 안 읽으니까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좋으니까 말을 하는 것이 그냥 유튜브가 된 거지 원래는 뭡니까 글을 쓰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2020년 4.15 총선 때 대다수 국민들이 침묵하고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부정선거를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 작살이 난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뭡니까 그냥 대한민국 하얀길을 들어선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진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고 세상 이야기로 하게 되면 기적 이상의 일이 발생한 겁니다. 224만 표의 위조 투표지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줬음에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 차이로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패인은 간단합니다. 부정선거를 기획한 사람들이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조작값을 낮게 집어넣은 겁니다. 조작값을 서울이 한 3 정도로 집어넣어야 하는데 4, 5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진 겁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이제 이번에 꺾이게 되면 대통령이 나서도 해결이 안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침부터 여러분들 뭐 제가 협박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 이런 통찰력은 뭔고 하니까 대통령이 이런 나서 가지고 정치 생명을 그런데도 이번에 무산되고 뭡니까 대통령을 그냥 날려버렸다. 그럼 그걸로 뭡니까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단일화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224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이해가 안 되게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뭡니까 그냥 개처럼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기로에 선 겁니다. 그거를 조선일보가 전부 다 덮은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내가 이런 무슨 여러분들 영화를 누리겠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채널 성장이 거의 안 됐지 않습니까? 채널을 뭔가 알고리즘을 꽉 이름 죄어 가지고 채널을 못 보도록 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이름 거론해 가지고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거죠. 채널을 그냥 조여버렸으니까. 여기 당신들 진짜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야기 나중에 부끄러워할 시간도 없을 겁니다. 전부가 다 골로 갈 거니까. 제가 50년 독자인데 조선일보를 예독하는 사람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JTBC하고 반대로 가면 됩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강청석, 양상훈, 김창균 같은 사람들이 전통의 조선일보를 기회주의 무선 언론으로 탄압시켰다. 조선일보가 정신 차리기를 희망합니다. 뉴스 공장 같은 짓 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그 사람들이 김창균 씨나 양상훈 씨나 이런 사람들이 봐야죠. 이거를 독자들이.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독자 의견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죠. 조선일보 역사 105년상 최악 상황입니다. 최악 상황인 겁니다.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요즘 대부분 분들이 오직 정치 뉴스 때문에 신문을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선 말고 펜앤마이크나 뉴델리 같은 진심 보수 신문을 보면 됩니다. 뭐는 안 봐도 됩니다.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소식도 조선이 왜곡 보도를 한 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워낙 여러분들 제가 그 조선일보 경품 이벤트에 좀 쇼크를 받아가지고 야, 어떻게 조선일보가 경품 이벤트를 해야 될 상황까지 갔냐. 이게 진짜 심각한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광고 부스에서 여러분들 보낸 이 문자 조선일보 구독 중단하셨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선일보를 이 경품 이벤트를 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경품 이벤트를. 그런데 이렇게 경품 이벤트를 백날 하더라도 이 양상훈 씨의 이런 칼럼 하나 나오면은 완전히 기분 잡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 고위직 최고위직 여러분들 칼럼 주필이라는 논술 고문이나 논술 주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시중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윤석열 임기 6개월 못 받고 개헌을 밝히길 바란다. 이런 칼럼은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조선일보의 일격을 가한 겁니다. 사람들이 용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에 창간기념 순금 감사패 정전 여기에 시중의 여론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베리타스 님이 탄핵 찬성 몰이하다가 유료 구독자가 줄어드니까 경품을 살포하네. 정도를 그러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여러분들 신문이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시간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죠. 탄핵 찬성몰이 당신들이 했지. 당신들이 부정선거 전부 다 덮었지. 구독자 다 떠나지. 이제 경품 가지고 이런 구독자가 돌아올 것 같냐. 천만에 그게 아니다 이야기죠. 어지간히 급했으면 이런 경품 이벤트 행사까지 할까요? 독자들이 절독으로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나 봅니다. 국민들이 선거권을 가져야 이렇게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국민들이 선거권을 빼앗기게 되면 국민들은 뭡니까? 완전히 그냥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여러분들 구독자가 절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조가 겁을 내는 겁니다. 절독운동이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유우파 시민들 좀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독자들이 많이 빠져나간 모양입니다. 88년식 금품 행사하는 걸 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 더 가속화될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내가 신문을 끊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겁니다. 여기 김중식님께서 제가 54년 정독자인데 와 54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 반세기가 넘었는데 제가 신문을 사절했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절독했습니다. 조선일보 바이바이 교만한 신문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덮는 매국신문 폐간하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분 상한 것이 탄핵뿐만이 아니고 선거 부정을 덮은 데 대해서도 엄청나게 이렇게 격노한 겁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사니까 나라가 이재경일지 몰랐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여기저기가 다 썩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탄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시골 경기도 화성에 사는데 옛날에 오는 신문이 조선일보라서 1978년도 아버지 새마을 지도자 하실 때 보던 신문을 절독했습니다. 수십 년 독자들이 그냥 신문을 끊는 겁니다. 경품 대신에 조선일보에서 퇴출돼야 될 논설위원 명단을 내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전면 쇄신하는 게 독자들 유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입장에 큰일 난 겁니다. 여기 한 분께서 더 여러분들 심각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마누라도 정들이면 이혼하는데 신문사하고 이름 정들이면 이혼을 왜 못하냐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조직은 항상 여러분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를 하고 눈치를 봐야 되죠. 광고주한테 협찬받은 상품으로 절도위기 타출 시도, 누구든지 광고주들한테 협찬받았다고 생각해 자기 돈으로 여러분들 경품 이벤트 한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여론재판 몰이에 앞장서다가 망조같던 조선일보가 이렇게 경품을 한다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겠습니까? 얄팍한 꼼수를 걷어치우고 지금부터라도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팩트보도로 나간다면 언젠가는 구독자 수가 증가할 겁니다. 독자가 많이 떨어져 나갔나 봅니다. 많이 정도가 아니고 억수로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순금 1g에 20만 원, 20명이면 400만 원, LA 갈비 1kg에 2, 3만 원, 30명이면 80만 원. 이 나라 신문 1위가 뭔 기념 행사 경품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참 이상합니다. 예,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 할인을 받거나 경품 협찬을 받았겠죠. 예. 경품 말고 탄핵에 앞장선 기자들이나 퇴출시켜라. 대한민국 좌경화의 1등 공신, 일면에 1년 동안 통일한 방송문이나 게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깜빡이가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안 실었는데 여론조사를 내일 여러분들 공개를 하겠습니다. 창간 105주년 기념 순금 감사패 정정, 독자께 1,500개 상품 제공, 조선일보 독자가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시중 소문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 유치 이벤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뭐 압도적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답하겠죠.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깜빡했네요. 내일 여름 한 몇만 명 정도 답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내에 광고 부수는 죽을 마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멀은 것 같아요. 이 사설 논조를 보게 되면은 어디부터 잘못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오늘 논설 주간이니까 뭐 주필, 논설 주간, 논설 고문, 뭐 편집국장 이 정도가 여러분들 거의 탑이겠죠. 그냥 시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결론 다 났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 진짜 정신 못 차리네. 김창균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제 연배니까 저는 이제 40대 초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단 지식 자영업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생각을 배려하는 부분들이 좀 익숙한 편이지 않습니까? 거의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갑인생을 살아왔으니까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헌재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거의 시위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이 뭔가 하니까. 거리 압박 헌재를 못 움직이니까 민심에 부정 영향만 줄 뿐이니까 시위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선의 탑 농객이 여러분들 내는 칼럼이 헌재가 이미 결정한 단계니까 시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분 나쁜 글입니까?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아마 이 글 보고 또 여러분들 수백 명 나갈 겁니다. 정신들 한참 멀은 겁니다. 뭐 신문사에 있으니까 지인들이 걸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나겠냐 이렇게 하니까 뭐 벌써 결정된 거다. 결정됐는데 여기 보시죠. 가열된 거리 분위기는 거부감을 일으켜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만 줄 뿐이다. 결론이 뭔가 하니까 뭐 거리 시위하지 말라. 세이브 코리아나 정광훈 목사나 이런 분들이 시위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리 압박은 헌재를 못 움직이니까 민심에 부정적 영향만 줄 뿐이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거죠. 논리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옳고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정한 결론에 따라서 밀어붙이기에 협조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김창균 씨가 이러면 오늘 쓴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참 문제가 심각하죠.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까 거리에 시위하지 말라 이야기죠. 3.1절에 이러면 거리에 나온 사람은 다 또라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인 겁니다. 아마 오늘 밑에 이런 댓글들이 어마어마한 이런 악평들이 실릴 겁니다. 이게 실리고 나서 여러분들 곧 바로 봤기 때문에 8명밖에 여러분들 글을 안 실었는데 여기 여러분들 8명 가운데 일부 분들은 찬성하고 일부 분들은 반대하는데 오늘 아마 다수가 여러분들 반대할 겁니다. 김창균은 탄핵 정국에서 칼럼이 내내 비정상적인 내용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무래도 은퇴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와 달리 국민이 사이비 언론들의 선동에 넘어갔거나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한마디로 닥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라는 이야기네요. 김창균 고문 헛소리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헌재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불법과 사기로 점철된 탄핵의 인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김창균 논설주관이 뭐라고 합니까? 다 끝났으니까 입 다물으라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입 다물겠냐. 사랑과 평안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시위라도 안 하면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게 보이는데 손을 놓고 있으라고요? 그거라도 안 하면 앞으로 우리 후손을 무슨 면목으로 보라는 것입니까? 음동설안을 뚫고 빗속을 뚫고 모여 하고 싶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게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우리 국민은 결코 홍콩 시민으로 전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바른 이야기인 겁니까? 이번이 마지막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가 있는데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헌재 주사위가 이미 던져졌으니까 시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시위. 이게 여러분들 조선의 농객 중에 대표 농객인 김창균 논설 주관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한심한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냥 국민을 대지 뭐로 보고 구독자를 대지 뭐로 안 보면 이런 글은 나는 못 쓸 것 같아요. 내가 이 방송을 다룰 때 김창균 논설 주관이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런 칼럼을 쓰겠냐 절대 못 쓸 것 같아요. 이건 절대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글을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부서는 조선일보 광고부서는 죽을 마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굵직굵직한 칼럼이 하나 나올 때마다 수백 명 수천 명 여러분들 그냥 절독을 하려고 할 테니까.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 이야기도 우수하지만 과열된 거리 분위기는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분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시위라도 안 하면은 나라가 홍콩처럼 될 건데 후손들 무슨 면목으로 보냐 이야기죠.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앞으로 기회가 많이 안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늘 옳을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 관직을 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사심이 없죠. 사심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좀 맑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맑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자 입장에서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이번이 마지막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 이런 문제 해결 못하면은 진짜 한국 골로 갈 겁니다. 무자비하게 골로 갈 겁니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믿으려고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방송 이런 거 여러분 오랫동안 못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총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저는 40살 때부터 이런 시장을 상대로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기회를 보거나 배팅을 하거나 밀어붙이거나 이런 능력들이 많이 배양이 되어 있는 편이죠. 저는 마지막이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더 이상 시간 가면 이제 선거 문제를 다루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봉급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별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기회가 없는 겁니다. 다음은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김창균 논설 주간을 옹호하시는 분들 글 보게 되면 이 반대가 많잖아요. 이게 시중 여론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화제 좀 바꾸어 가지고 조선일보 너무 많이 다뤘죠. 근데 오늘 참 조선 경품